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네요. 안녕 못하다. 자, 네. 어제 판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좀 빨리 결정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려고 했네요. 정치 개입하려고 했다. 이런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사법 쿠데타다. 쿠데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음흠. 정치질을 했다. 네. 이게 딱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저도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할 말을 잃었던 거는 우리가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 보면 한 번도 상식적이었던 순간이 없어요. 그렇죠. 매번. 네.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국민들 뒤통수를 치는지 정말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네. 매번 그랬어요. 네. 12월 3일 있어도 탄핵도 바로 안 돼가지고 두 그쵸. 번에 거기다가 됐죠. 체포도 안 됐죠. 직위원 풀어진 거 보세요. 풀어줬죠. 네, 심우정 즉시한 거 포기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관련된 게 법률 관련된 것들로 보입니다. 법관이나. 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임 의원님 말씀대로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계엄을 왜 쿠데타로 했는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계하면 네. 국민들이 작년 4월 총선을 네. 국민의 선택으로 투표로 심판해서 맞습니다. 압도적인 야당 다수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지. 그래서 뭐 협치를 하든지 대화하든지 그렇게 안 풀고 군대를 동원해서 총을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듯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한 이 사법 쿠데타는 지금은 이제 사법의 시간이 아니고 국민 선택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대선 날짜가 잡혀 있어요. 국민들이 한 달 후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네. 그런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멈추든지 네. 형식적인 심리를 해야지 네. 그것을 정말로 갈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당겨서 억지로 당겨서 심리 사실상 한 번 하고 예 전원회의체 그 해부한 지 9일 만에 이렇게 뚝딱뚝딱 그렇게 그 결정을 했다는 거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재명을 죽이겠다 하는 애초에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정해진 언론이. 시나리오대로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고 예. 대선에 개입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못 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대통령이 된다 하면 예. 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고법에서 제3구가 들어오면 제3구심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들은 밀어붙이게 재판하겠다 하는 그런 선전포고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깊숙이 지금 대법원이 선거판이나 정치판에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대법원이 좌지우지하게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네. 저희가 의총에서 의원들의 이 분노가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긴 시간 토론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조금 가라앉을 수 있었던 건 매우 분노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내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어떤 의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7년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IMF 터지고 DJ가 될 DJ 때요. 될 때. 그때 DJ가 이렇게 국민 쪽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쭉 올라올 때 네.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고 김영삼한테 소위 검찰 파일을 들고 갔답니다. 가서 해달라고. 예, 김대중이 우리가 뭐 오더만 내려면 김대중을 이러이러하게 잡아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은 오래된 정치적 한편으로는 동지이기도 하고 경쟁관계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랬죠. 그 애증 관계가 엄청날 텐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검찰을 단호하게 국정은 안기부였겠죠. 네.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그렇죠. 네. 유명한 얘기죠. 네.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걸로, 예.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대법원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저희 오늘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사건 소송 기록만 해도 6만 쪽이 넘는다 그것도 그러잖아요.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다 봤을까요? 사실 지금 충림실했다고 하는데 볼 수 안 있어요? 읽었죠. 안 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9일 만에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2번 동안의 심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사실상 한번 한 번 한 번 한 거죠. 그렇죠. 한번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는 이미 결론은 일찍 내려져 내고 있었고 있었네요. 예. 결론 내려진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발표하는 수준이었고 이거는 거의 1심의 판결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베낀 쓴 것 거 같아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만 쪽을 우리가 어째 A4 보면. 용지가 못 한 봐요. 박스로 하면 못 봐요. 30개예요. 예, 오늘 우리 그거 한번 싣고 가고 싶어요. 대법원 법원에 앞에. 제가 있어 보면 6만 쪽이라는 건 상상을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상상할 수 없는. 아 근데 읽어보고 양심이 없지 않나요? 양심의 이거는? 문제도 있지만 예. 제대로 안 읽어보고 한 번 사실상 심리하고 네. 그 많은 페이지를 다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미 예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 해서 보이죠. 밀어붙이겠다 하면 그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네. 뭐 마찬가지 판사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뭐 범죄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글쎄요, 뭐 그 이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니, 그러니까. 절차도 조이대 사실 절차도 되게 다 다 무시하는 거 무시했습니다. 아닌가요? 예, 관행 절차 다 애초에 무시했어요. 소부에서 심리되어야 될 거를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소부 심리 걸치지 않고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도 그렇고 넘기자마자 돌아서서 미리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맞아요. 공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거고 사실 대법원이 뭔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면에서 조이대는 단 한 번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 예?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 예, 보이지 않는 이재명 죽이기의 살행탑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예. 그 양반들 말고도 그 사람들 말고도 예를 들면 이왕규를 왜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억지로 그렇게 지명하려 했을까? 알박기 시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또 헌법 소원이 오거나 이러면 또 언제든지 사법의 어떤 이름으로 쿠데타 하려고 네. 제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은 조이대라는 대법원장도 이미 알박기로 지금 돼 있던 사람 아니냐? 그 알박기로 돼 있던 사람들은 유형 무형의 텔레파시들이 주고받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조정하는 신호를 주고 이때다 밀어붙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컨트롤하는 네. 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게 추리 소설을 쓰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법원이 이런 사법부가 있는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저는 판결문을 고등법원 판결문을 좀 봤었는데 그게 납득이 되고요. 사실은 계속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뭔데요? 김만배 몰랐고 돈 10원 탐포도 못 벌었고 구약성경 와이퍼가 다 외운다면서요. 그 얘기는 이거 유죄면 100% 유죄입니다. 그렇죠. 공소시효 그러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100% 유죄 이거는. 나 그러면 그거 빨리 공소 살아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국민의힘 없어져요. 정당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내란을 막은 야당의 이제 야당도 아니지만 제1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대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파기환송시키고 네. 내란의 주범 우두머리는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또 쇼핑하고 메시지 내고 온 정치적 행위를 다 하도록 할보를 다 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법원이 지금 해놨잖아요. 지금 다 법원에. 법원이 그렇게 한 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구속 그러니까 취소시키고 이게 원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적인 최소한의 행평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선거법이라는 게 원래 당선을 목적으로 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당선된 자를 낙선된 향해서 자를 저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어요. 당선된 자에 한해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떨어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떨어진 사람한테 이런 기준을 들이대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라는 법리를 적용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검찰의 명백한 그 저기 뭡니까 편파 기소, 네, 예. 예? 억지 기소, 그 공소장을 딱 대법원에서 그대로 뭐 뺏겨 쓴 것이나 다름없다. 뭐 그런 거 전부 이렇게 해석한다. 해석이라는 말을 어제 대법원장이 도대체 몇 번 주문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법리가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대법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판결을 해놨습니다. 그걸 갖고 하나도 보지도 않고 1심 거 그대로 했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판결입니까? 어제 저는 정규재가 즉각 그 유튜브에서 네. 발언하는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그 쇼츠를 제가 저희 지역은 워낙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사람들이 보수 많아가지고 논객이잖아요, 정규재 막 씨가. 보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대법원은 정치질하지 마라. 정치질이에요. 이거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을 때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한 99만 원 내지는 80만 원 네. 이렇게 때려버리고 니는 어떻게 할 어떡할 거냐. 건데. 이거는 대법원 그러니까 엿먹어라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도 돼요. 니네 왜 이런 짓 하냐. 99만 9,999원 하면 돼요. 네. 이런 차이로 그 얘기를 아무 상관없어요. 정규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 되면 결국은 민주당 없어집니다. 그 대선 비용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등법원 다시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돼 가지고 대선 전에는 뭐 결론이 날 수는 없거든. 한번 계산해봐도. 그렇지.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때 문제거든요. 불소수 특권 그래서 부분. 저는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주문 낭독을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파기환송한다라고 딱 그리 하는 순간에 거의 정치적 살기를 느꼈거든요. 네. 이런 그 스탠스와 살기라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장은 제3구심에 네. 재판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헌법 84조에 지금 절대 다수설은 소추라는 것은 재판 기소만 포함이죠. 못하는 게 아니고 재판도 중단돼야 된다는 게 네. 절대 다수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해서 기소 취소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설 네. 조희대식의 해석으로 해서 그냥 뭐 대통령 인정 안 하겠다. 재판으로 끌어내리겠다. 대통령 자격 없다. 무효다라는 식으로 끌어내려고 재판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게 저는 뭐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재판을 할 것 같아요. 막 지금 네. 상황 보면 별로 뭐 판단보다는 사람이나 뭐 어떤 정치적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이 방법은 사실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번에 추미애와 윤석열 사건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건 두 개를 놓고서 소송이 진행됐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는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하나는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에서 이 사람 그 2개월 징계도 너무 작다. 적다. 면직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행위는 정말 면직가도 싸다. 뭐 이런 판결을 내렸었는데 요게 1심이 21년 10월 14일 날 내려진 네. 거예요. 항소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개월도 너무 적다.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상고를 나중에 포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포기하냐면 이때가 23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상고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법에 이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경우에 형사소송법 306조인가 만들면 되겠죠. 요것을 규정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 내지는 뭐 판사의 이 정치적인 취향이 이 정치인의 생명줄을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정치인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형사소송법 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명확하게 넣어야 되지 결국 않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다들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네. 세 개의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대로 지금 현대 많은 민주국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면 돼요. 사법부에서 어쩌면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판단, 자신의 권리,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했다면 마찬가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입법권을 행사를 하면 돼요. 지금 네. 말씀대로 형사상 불소추권 헌법에 되게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4조에. 그걸 구체화하면 돼요. 네. 재판하지 마라. 그러면 끝날 일이긴 또 그렇습니다.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입법적인 네.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 그런 강행 상고심이 강행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라도 강행한다 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네. 그걸 입법을 이제 국회에서 할 수 발의하고 있겠죠. 예. 공포 기간을 여러 가지로 예. 따지면은 그것도 절차적인 그 필수 절차 기일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전에 네. 다시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고법으로 넘어갔지 지금 않습니까?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배당이 될 건데 예. 그 배당된 고법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가. 아니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제 새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고법에서 정상적으로 심리하고 다시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에 그 대부분의 억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심리해가지고 꼼꼼히 보고 네. 자 물론 이제 행량을 정하는 거지만 행량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서 하면은 이거는 또 몇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633 원칙에 해서 최소 석 달은 걸려야죠. 걸려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대선이 되고 난 뒤에 그 고법은 자율적 판단 하에서 재판 중단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때 재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력을 가하면 그 위법이잖아요. 그거는 범죄가 됩니다. 범죄죠. 양승태 예, 그 범죄가 되는 것이 함부로도 못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우선은 새롭게 배당될 파기환송으로 배당될 고법 재판부가 원리 원칙대로 정상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뒤에 모든 부분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뭐 그렇게 강행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한덕순 사퇴하고 최상목 탄핵 올라갔다가 본인이 되는 바람에 면직으로 투표 네. 불성립으로 지금 국무회의가 14명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헌법상 15명이 꼭 필요해요. 15에 30이니까. 네, 그런데 헌법상으로 국무회의 열 수 이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건 민주당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나갔어요. 자기들이 네, 다. 한덕수가 나감으로 해서 이미 안 돼요. 14명이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한덕수가 본인이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 안정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다 들이댔었는데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좋게 말하기가 네. 말이 좀 걸러야 되니까 제가 잘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간 대선 행보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듯 하더니 이게 뭔 말이 되는 짓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뭐 이게? 이저 대권에 지금 욕심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지금 결여된 거고 최상목도 지금-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정부 조직법상 15명 이상으로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한덕수, 네. 최상목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체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퇴 내고 자기 대권 욕심 또 자기 처지 이런 걸 따지고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30년간 국정을 담당해 왔는지 애국심이라고는 정말로 하나도 없는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네. 국무회의가 이 구성원이 안 된다고 해서 논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의결할 때 심의 의결이 그렇죠. 어려운 의결할 거겠죠?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치면 30일 동안에 의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면 이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동안 의결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공공기관장 인사를 그러니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네. 한 달 기간에 그러니까 저는 알바기 오히려 시키려고 막 공공기관장 임명 엄청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무회의를 스스로 이렇게 무력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질하면서 의결했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의결을 못할 뿐이지 국무회의는 그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니 저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법안 같은 건 혹시나 올리면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겁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러면 사실상 법안을 안 되겠죠. 만약에 지금 필요한 특검법들 많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들 다 거부권 행사가 안 됐고 근데 헌법재판소법 뭐 등등 많은 법들을 특검도 상설특검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럼 법은 그거를 좀- 법안을 올리면 15일 지나면 그냥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뭐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거부권 행사 그러면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네. 이것도 참 문제긴 한데 어쨌든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잖아요. 이래 된다면 네. 참 이 뭡니까 이게? 하여튼 무책임한 사람들이라. 네. 자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 지금 대선 행보 이제 간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중간에 참 어제 좀 놀라웠던 게 분명히 사퇴를 했는데 또 최상목의 또 그러니까요. 사퇴는 또 받아주고 이거 저희 어떻게 그냥-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게 장난입니까? 사퇴를 하면 이게 그게 뭡니까, 영시 이게? 기준이라 그러네요. 전 또 어제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럼 사퇴한 건 네. 아니고 이렇게 그날 밤까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가요? 예, 사퇴 네.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그게 보통 반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영시 기준으로 그게 효력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상목 탄핵안이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네. 갑자기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사표를 누구한테 냈어? 한덕수도 없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아봤더니 한덕수의 임기가 영시 기준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코미디. 3시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법원의 판결이 한 40여 분 걸렸고요. 딱 돌아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덕수가 대선을 가기 위한 사표를 낸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열었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에 최상목 사표를 수리해 주고 본인이 이제 오늘은 다시 기자회견으로 출마 선언을 하겠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드라마도 이런 식의 저질 드라마를 그러니까 씁니까? 드라마는 각본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각본이 있었다. 각본 얘기하시는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겠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뭔가 이런 억지 재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미리 기다리고 알고 있었던 거 예,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각본설이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의심이죠. 뭐. 예, 네. 그러니까 의심이죠. 의심인데 두 번째는 이제 김문수가 국힘의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다.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면 김문수를 이길 수 있다. 한동훈이라면은 단일화 자체도 깨질 것이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동훈이 만약 국민의 후보가 되면 뭔가 역전을 한 것이거든요. 역전을 하면 거기 바람이 일부 있다는 것이고 그 바람은 일부 합리적 중도가 한동훈한테 붙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한동훈은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 등록 전에 후보 등록 전에는 한동훈은 절대 후보 단일화에 안 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형식적으로는 하는 척 하다가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또 룰을 걸고 하든지 그런 자기식이 꼭 이길 수 있는 룰이라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그럼 되죠. 한덕수는 후보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러니까 앞이 보장되지 않는 한덕수의 미래가 한동훈의 이제 국힘 후보가 됨으로써 펼쳐지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을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그건 순간에? 뭐 그거는 미시면 학기 두면 되는데 지금은 늦었죠 이제 오늘 지금 되는데 지금 투표 계속 하고 예, 있어요. 여러분 다 하고 모든 있고. 세력이 절로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김문수 밑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자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내일 이제 네. 결론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투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선 중인데 또 김문수가 된다고 한들 김문수가 이렇게 돈 많이 들여 3억 몇몇 들여가지고 본인 열심히 해서 됐는데 당무 선거까지는 거의 대표의 권한 있는 후보가 됐을 때 예 한덕수님 하십시오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벌써요? 예, 예. 결국은 당권을 둘러싸은
그 내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분을 서로 나눌 가능성이 많고 당권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뭔가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은 예. 충분히 뭐 그 김문수가 드랍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거를 저는 협상이 드랍보다는 된다? 예. 뭐 단일화를 예. 뭐 형식적으로 단일화 하겠죠. 하겠죠. 예. 일주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론조사로 아마 하지 싶은데 그런데 윤석열이 뒤에 있다. 한독수의 출마도 윤석열이 시킨 것이고 그래 봅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도 다 찐윤들이 다 지금 김문수 쪽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일단. 네. 자 흩어져 있던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홍준표로 또 갔고 김문수로 갔고 나경으로 갔던 찐윤들이 이제는 이제 김문수 쪽으로 싹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힘으로 김문수가 국힘 후보가 되고 한독수도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러면 한독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덜 친윤스러우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여론조사로 한덕수가 후보가 되는데 그러면 이명님 말씀대로 그럼 김문수는 뭔데 덜러리만 서는 거가 자 거기서 당권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유지가 되는 게 좋고 그렇죠.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바로 분당시키겠죠. 깨버릴 거지만 친윤이 주도하는 국힘은 유지될 것이다. 당명이 일부 변경된다 하더라도 자 세력적으로 찐윤들이 다시 그 기득권을 쥐고 간다 하면 언제든지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적합한 차기 당권 당대표 후보는 김문수죠. 김문수. 네. 김문수가 얼마나 요리하기 좋겠어요. 야, 그렇게 진행이 이게 무슨 대선인데 다 자기들 정치적 이익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모든 걸 지금 아직도 지금도 자지우지하고 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맞다. 근데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나요? 본인은 있다고 보나요? 그 어제 신문에 나온 거 예. 보셨어요? 배추 한 단 들고서 냄새 맡는 거. 저는 배추를 꽃으로 보나 싶은 생각이 예. 들었는데 예. 그렇게 이 서민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경쟁력이라는 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덕수를 밀었을까 보면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냥 오로지 그 내란 전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하게 대변해 준 사람 그 수준이거든요. 네. 예. 국민들과는 이 교류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내란의 2인자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3년간 총리를 하면서 뭘 잘했어요. 저는 신문만 봤다고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 뭐 한 게 없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더 뭘 괘씸한 보여줬다고요? 더 괘씸한 예. 건요. 베센트인가 미국 그러니까요. 재무부 장관이 재무장관. 하는 발언을 보면은 이 사람들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이면 합의서가 있지 않았을까를 좀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는 같은데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최상목은 될 것 같아요. 안 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는데. 김태효도 같이 갔잖아요. 예. 그지? 김태효. 김태효가 지금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했을까라는 의혹을 계속 갖고 있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지만 네. 앞으로 특검하면은 정말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내란의 기획자 그거로 해서 특수부대도 뭐 지가 전혀 그 관할이 아닌데도 그 계엄 전에 시찰을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김태균을 통해서 한덕수가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뭔가 메시지를 미국 쪽에 전달했고 그 말이 그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자기가 느낄 때는 저 일본처럼 총선이나 대선 전에 한미 경제 협상을 자기들이 대선에 뭔가 이용하려 한다. 그건 이용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대선 전에 뭔가 협상을 끝내려 한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용하려 한다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한덕수의 월권적이고 위법적이고 매국적인 그 만약에 지위가 있었는지를 이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뭐 베센트 장관이 거짓말 할 리가 뭐가 없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신문을 보는 것도 알 거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덕수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매국노입니다. 매국노다. 네. 예.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빌리면 한국 정부는 이 사람들은 그 대선 전에 뭔가 조기 성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성취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최상목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최상목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내부용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항의해야죠. 그렇죠. 이건 이해할 수준의 아니죠. 발언이 의견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왜 안 했는 얘기를 거짓말했던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항의해야죠. 항의해야 되는 것을 그냥 이해한다라고 넘어가는 최상목의 태도도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정과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었던 한덕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을사매국노다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대목에서 하고 싶어요. 우리 임 의원님께서 국회 네. 오늘 돌아가시면 방금 요 대목에서 국회를 빨리 불러야 됩니다. 한독수로 부르고 특히 이제 뭐 사퇴했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최상목을 불러서 그 상임위에서 바로 이제 그 물어야죠. 질문을 해가지고 그쵸. 당신이 아니 미국 가서 그 2+2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나서 지금 이런 의혹 기사가 나오는데 그러고 미 재무부 장관이 왜 대선 전에 협상을 끝내려고 했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고 양심을 걸고 대답하라 하고 만약에 아니면은 정말로 처리한다 사법 고발하고 다 하겠다 하고 한번 다짐을 받아놓고 한 진술을 받아 보시고 안 되면요 김태효도 그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확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태효도 부르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대선도 대선이지만 만약 이런 중요합니다.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이 큰일 희한하게 돼가지고 그 아주 그 비틀어져서 되면 이 손해 보는 국익은 누가 감당할 다만 것인가? 최상목하고 한덕수가 지금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진행은 일단 중단이 아, 되겠지요. 그런데 아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는 이면 합의를 한 경험이 지금 있는 옛날에 마늘 옛날에도 할 있었죠. 협정할 때도 있었죠. 2000년도에 마늘. 이면 합의는 그게 분명히 문제인 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가장 그래서- 문제네요. 확인해봐야 네, 되겠네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확인을 빨리 국회를 열어야 돼요.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 네. 걸로 제가 네. 그럼 어저께 빨리 확인했는데 긴급 정인을 채택하든지.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겠죠. 뭐 네. 안 안 오면 구인장 같은데. 발부해야지. 네. 할 수 있는 이 다들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걸 다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국회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국회에 할 수 있는 게 질의하고 탄핵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예요. 아니 다들 뭐 탄핵 남발하는데 국회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정인 채택했는데 안 오면 예, 구인장. 국회에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네. 참 나라가 뭐 계속 어지럽습니다. 대선 전국인데 이게 대선 전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참 원래는 좀 오늘 슬픕니다. 홍준표 얘기 듣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주제는 홍준표 얘기가 더 많았는데 네. 또 건진법사 홍준표도 얘기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이낙연 전 얘기도 해야 대표도 되는데. 이 완전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의 행위 내란 세력과 손잡고 한독수와 뭐 뒤에서 거래한다 하고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소리 하려 할래야 했는데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 오늘 체이 타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임미호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